자, 59쪽 푸시고요. 59페이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의 질문. 없어도 없으면 넘겨서 60페이지 질문. 60페이지 없으면 61페이지 질문. 없으면 62페이지 질문. 없고 63페이지 질문. 오케이, 절대 까먹는 거 잘 접근하시고요. 없으면 64페이지 질문. 320번. 함수 fx는 x 가우스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곱하기 가우스 x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도록 하는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a 플러스 뭐의 값을 구하여라.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fx를 보니까 이 fx 식에는 뭐가 씌워져 있어? 가우스가 씌워져 있잖아. 그렇다면 그 가우스는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불연속이다? 정수. 그렇지. 가우스 안에 있는 게 뭐일 때? 정수일 때. 그럼 가우스 안에 있는 놈이 하나는 x가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는데? x 플러스 1이 있는데 그 x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은 정수니까 결국엔 x가 무슨 수일 때? 정수일 때, 즉 임의의 정수일 때 연속만 되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x가 결국엔 임의의 정수 얼마라고 놓는다면 n이라는 n은 무슨 수일 때? 정수일 때 요 x는 n에서 fx가 뭐가 되면? 연속이 나오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가 연속이 된다는 건 당연히 무슨 값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함수값 확인해야 되고 그 fn이라는 건 가우스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다음에 an 플러스 b 곱하기 다음 요놈식기도 가우스 뭘로? n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n이 정수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기도 무슨 수야? 정수지. 그럼 가우스에 벗기면 뭐라고 표현돼야 돼?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얘는 결국에 뭐해? n 플러스 1의 뭐? 제곱에 다음 an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는 거? n 한 개 나와야 될 것이고 다음 극한값을 우리는 봐야 되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n으로 가고 있을 때 fx를 봐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자극한과 우극한 가야 될 거고요. 그럼 리미트 x가 n 플러스 1 때 fx 즉 무슨 극한을 보면? 우극한을 보면 가우스 안에 있는 놈이 n 더하기 1보다 조금 더 큰 거지. 그럼 그 놈의 가우스 값은 얼마라고 표현돼야 돼? 그렇지. 그럼 얘는 뭘로? n 플러스 1의 뭐? 제곱 나올 것이고 다음 ax 플러스 b는 당연히 그냥 an 플러스 b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가우스 x도 그럼 뭐라고 표현될 거야? n. 다음 리미트 x가 이번엔 뭘로 가고 있을 때? n-로 가고 있을 때 fx를 보면 이때는 가우스 x 플러스 1을 n 플러스 1로 가는데 n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n 플러스 1보다 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 n이라고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fx의 자극한 값은 그럼 뭐 제곱에? n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뭐에다가? an 플러스 뭐에? b에다가 다음 곱하기 n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이 하나 둘 셋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얘네가 서로 같다는 건 하나 둘 셋이 서로 같다는 건 둘만 같으면 상관없겠네. 그럼 얘는 그대로 같게 만들게 되면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n 한 놈의 식기가 n제곱 플러스 다음에 뭐해? an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얼마? n-1이 될 것이고 그럼 얘를 문자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그렇지. n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지요? 그럼 n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요놈의 식기는 뭐제곱 플러스 n제곱 나오고 여기서도 an제곱 나오잖아. 그럼 요놈 정리하면 뭐해? 1 플러스 뭐해? a에 다음 n제곱 표현 나올 거고요. 다음 플러스 몇 n 나오고? bn 나오고 여기서 몇 n 나와? bn 나오니까 그럼 2 더하기 뭐? b에 n 나올 것이고 플러스 다음 얼마 상수한?
1 나올 거고요. 다음 요놈 시키야. 우변 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n제곱 있고 여기도 모제곱이 an제곱 나오게 되니까 1 플러스 a에 다음 모제곱으로 n제곱 나올 거고요. 다음 요놈을 시키해서 1차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슨 n an 플러스 뭐 n bn. 그럼 요놈 시키는 1차항은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b에 n 나올 것이고 3차항은 얼마 마이너스 b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좌우변 같아야 되니까 b 마이너스 b가 얼마 나와야 되니? 1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로? 2 플러스 얼마? b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AP. 다음 없으시면 65페이지 65쪽 요거 잘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 정도 유형까지.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66쪽 66쪽 없으시면 67쪽 67도 없으면 68쪽 68 없으시면 그 다음 갑니다. 자, 다시 우리가 배우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건 총 몇 개의 정리를 배우고 5가지의 정리를 배우고요. 첫 번째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는 언제? 부등식이 나오고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렇지,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때 샌드위치 정리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 얘는 단순해요. 어떤 함수 fx라는 놈의 시기가 닫힌 구간 a, b에서 즉 x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 fx가 뭐가 되냐면 연속이 되면 다시 뭐가 되면 연속이면 반드시 무슨 값이 또는 무슨 값에 최대값 또는 무슨 값에 최소값을 뭐한다? 받는다. 그래서 이 최소 정리는 결국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냐 없냐 그냥 그것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슨 정리가 있는데 사이값 정리. 다시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 근이 있냐 없냐. 근데 그냥 근이 있냐 없냐는 아니야. 어디에서? 어떤 어디에서? 구간 안에. 표현이 가서 안 가서 구간에서 뭐가 있냐 없냐라고 하면 근이 어떻자? 있냐 또는 어떻냐? 없냐 또는 최소 몇 개니?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사이값 정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사이값 정리를 쓴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사이값 정리를 먼저 기본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수 fx가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뭐가 되면서 연속이 되고요.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다시 a하고 b 사이에 뭐가 될 것이고 연속이 될 것이고 표현이 이해갔니? 그랬을 때 요놈 식기에서 먼저 하나 더 존재 조건이 붙는 게 fa 기초 해석하면 시작. 그렇지. fb 둘이 달라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둘이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돼. 그랬을 때 D면 FC라는 놈의 식기 X가 얼마일 때? C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 K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는데 이 K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냐면 FA하고 FB 사이에 존재하겠죠. 표현 이해갔어? 요걸 만족하는 X는 C라는 놈이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한다? 한 개가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고요. 기초적으로 그냥 보시게 된다면 어쨌든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이 A일 때 함수값과 B일 때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되면 다르다고 하면 표현이 가싸가싸 다르고 다음 이 구간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면 그래프는 뭐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이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갔냐 그랬을 때 FC가 K 즉 이 K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Y는 얼마? K라고 해석을 하면 돼. 표현이 가싸가싸 즉 이 그래프에서 Y는 K라는 놈의 식기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 FA와 누구 사이에? FB 사이에. 만약에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소함수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표현이 갔니? 그런 모양이 된다면 만족하게 되는 요 X값이 최소 몇 개가? 한 개가 무조건 뭐한다? 존재한다. 그걸 우리는 함수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근이라고 해석하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게 보란 얘기고요. 요 식기를 응용을 하면 결국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근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느 축과의 교점을 근이라고 얘기하니? X축과의 교점을 근이라고 얘기하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닫힌 구간입니다. 연속이고요. 다음 FA와 FB를 곱했을 때 음수이면 자 A일 때 함수값과 B일 때 함수값을 뭐해서? 곱해서 무슨 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왔다는 거 그 얘기 뭔 소리야? 둘의 뭐가? 그렇지 둘의 무엇이?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게 된다면 이때 FC가 제로가 되는 이 C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몇 개가? 한 개가. 그렇지 한 개 존재한다. 이게 방정식으로서 보겠다. 왜? X축이 있고요. Y는 제로가 A부터 B까지 연속인데 A일 때 함수값과 B일 때 함수값의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그럼 하나가 무슨 수면? 양수면 한 놈은 무슨 수? 음수가 될 것이고 그때 얘가 연속이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겠지. 그럼 만나는 점 Y는 제로하고 만나는 점이 A하고 B 사이에 최소 몇 개는? 한 개는 반드시 생기게 되겠죠. 됐나요? 이게 사인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왜 얘를 자꾸 이 말로서 자꾸 익히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진위 문제, 참거진 문제 그냥 틱 나온다라는 거야. 틱 나오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게 딱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자, 그럼 교재로 가셔가지고 바로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바로 가보시고요. 자, 열린 구간 어디에서 정의돼? 그렇지. 하지만 구간 나오면 자꾸 뭘로 보는 습관들이라고? 부등식. 그럼 누구는? X는 뭐보다? 어떻고? 크고. 다음 누구보다? 어떻다? 그렇지. 작다에서 정의된 함수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 쳐다보니까 이 fx 그래프가 됐니? 모든 그 0부터 5까지 안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표현이에 가서 불연속인 구간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닫힌 구간 1부터 2까지 해서 최대값을 갖는다. 가져 안 가져? 가져. 왜? 닫힌 구간이면 2일 때 함수값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만약에 이게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 갖는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그렇지.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니? 다음 니은 닫힌 구간 2부터 4까지 해서 최소값 갖는다. 가져 안 가져? 안 갔지요. 그림상 봤을 때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함수값 봐야 되는데 3일 때 함수값 봐야 되는데 3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 있어? 빵꾸 뚫어져 있지? 그럼 얘 최소값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세 번째 닫힌 구간 3부터 4까지 해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최대값 갖니 안 갖니? 그렇지 같지요. x 얼마일 때? 4일 때 함수값 얼마로? 4로.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갖는다라는 거지 이 조건이 안 맞아도 가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반드시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거야. 이 말은 표현 이해 갔죠? 불연속이더라도 모양에 따라서는 가질 수도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350번 방정식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는 0이 닫힌 구간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2에서 그렇단 얘기는 범위 바꾸셔야 되겠지. 구간 어떻게 바꾸면 돼? 범위는 시작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2보다 그렇지. 그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무엇을 갖기 위한 실근을 갖기 위한 누구 값의 범위를 찾아라. A 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 형태가 주어지면 우리 항상 뭘로 보시는 거라고? 함수로 보는 거라고. 그럼 좌변에 나와 있는 3차 함수를 뭐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3차 함수를 뭐라고 놓고? fx라고 놓고 그 fx와 누구하고의 교점을? y는 0하고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는 거야? 해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결국에 fx는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라는 놈의 식기는 3차 다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그럼 당연히 그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안에서도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그렇지. 연속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요 놈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즉 근이 최소 한 개는 존재하게 되려면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과 함수값과 다음에 얼마일 때 함수값이 2일 때 함수값에 무엇이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왜? y값이 하나는 양수하고 하나는 무슨 수만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연속이니까 이어지면서 당연히 y는 지라 반드시 만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건 함수값 f-1 자 f-1 표현하면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러면 걔는 뭘로 표현되고 a-2 나올 것이고 다음 f2 표현하면 a 플러스 4 됐어 안 됐어? 그 둘을 뭐한 게? 곱한 게 뭐보다? 0보다 어떠면? 그렇지. 그러면 끝이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름방학 때 뭐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름방학 때 이미 배웠던 거 중에 거기 나와 있을 때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 나와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는 현재 그 3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 못 그려? 누구 때문에? 그럼 걔는 뭐 해라? 넘겨라. 그럼 넘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3차 함수와 다음 y는 누구하고? 마이너스 a하고의 무엇이? 교점이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 안에 생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리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요. 쳐다보니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인수분해 누구 빼서 묶으면? x제곱 빼서 묶으면 누구로? x-1 나오고 그렇다면 얘는 어느 축과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뭐하고 뭐가 되는데? 0과 1이 나오게 되는데 3차항수의 개수, 3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첫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증가부터. 그럼 증가하면서 0에서 무슨 근까지니까? 중근까지니까 뭐 하셔야 될 것이고 접해야 되고 다음 1일 때는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근 가져야 되겠지. 요놈과 y는 마이너스 a하고 만나야 되는데 범위를 따지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어디일 테니까 2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으면 마이너스 1, 얼마로?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됐니? 다음 2일 때 함수값 찾으면 요놈을 시키면 몇 콤마? 2 콤마 얼마? 4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요놈과의 교점이 될 테니까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존재하겠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마이너스 a는 뭐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야면 그쪽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됐니?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가시되 이 편한 방법으로 가시려면 어쨌든 그 함수 그래프를 무조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차 함수 빨리빨리 그리는 것 또는 4차 함수 나왔을 때 빨리빨리 그리는 것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시면 기말고사 때 폭망합니다. 폭망. 정말로. 기말고사 폭망이야 이건. 이해갔니? 안 그러면 시간 다 때려 박아놓고서 문제 못 풀어가지고 이번 수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연습하실 때 그래프 그리는 거랑 제대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 이해갔니? 기본기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걸 사이값 정리를 대부분 못 돌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함수 보고 그냥 풀어내는 연습하신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없으시면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자, 부르는 거 체크합시다. 345번 다음에 351번 359번 359번 다음 367번 자, 펜 지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9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서 다음 70페이지 질문. 오케이. 없으면 71페이지 질문. 없고요. 없으면 72페이지 질문. 자, 71페이지에 399번에서 하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f 합성 마이너스 x는 fx. 멈춰있냐? fx는 y축에 대해서. 그렇지. 고방상 잘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넘기셔가지고 다음 없으시면 우리 넘어가서 오랜만에 다시 가지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토요일날 지금 둘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현재 토요일날 공식 시험 봅니다. 한 방에 제발 통과하자. 예원아. 네. 너 이번 통과 못하면 또 계속 시킬 거야. 숙제도 계속 지금 그건데 누적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토요일날 미분계수 예전에 시험 봤다고 기억나지요? 다시 한번 보고 봅니다. 됐나요? 후딱후딱 거기 부분은 이제 넘어갈 거니까. 자,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슨 변화율에 대한 표현을 배워야하냐면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이라는 표현을 배웠고, 이 평균 변화율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 물, 기를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여기가 x가 a인 지점,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이라 그랬을 때, b인 지점이라 그랬을 때 이 점은 a, fa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 점은 b, fb로 표현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뭐를 나타내면 기울기를 표현하게 되면 이 평균 변화의 기울기라는 건 기본 정의가 무슨 변화량분의 x 변화량분의 무슨 변화량? y 변화량. 그걸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델타 x분의, 다시 저 세모 비슷한 모양이 뭐가 된다고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됐니? 표현 정확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우리는 중학교 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고1 때까지 그렇게 배웠고요. 앞으로 그냥 델타 x, 델타 y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델타 x라는 건 x 변화량을 나타내니까 여기에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게 되고, 됐니? 그러면 이때 x 값이 a부터 b까지 변하게 되니까 x 변화량은 뭐 빼기 뭐분의 b 마이너스 뭐분의 a분의.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때 y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을 의미하게 될 테니까 여놈을 시키는 뭐 빼기 뭐로 표현이 될 것이고 fb 마이너스 FA.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두 점 지나는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 요게 기초였고요. 다음 요때 이 지금 x 변화량은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델타 x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b라는 놈의 시기는 a에서 얼마만큼? 델타 x만큼 뭐 했다라는 거야? 더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는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뭐해? 빼겠지. 그러면 뭐만 남게 돼? 델타 x가 남을 거고요. b라는 놈의 식기가 a 더하기 델타 x니까 f a 플러스 뭐해서 델타 x에서 누구를? fa를 뭐했다? 뺐다라고 봐도 되겠죠. 됐니? 그래서 그때 이때부터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걸 뭘 얘기했었냐면 어떤 분수 표현이 나오면 다시 무슨 표현이 나오게 되면 분수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분수 표현을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를 때는 무조건 뭘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라? 기울기로 해석하는 습관 들여라. 다시 무슨 수 표현이 나오면 분수 표현이 나오게 되면 뭘로 해석을 해라? 기울기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됐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내야 된다 그랬냐면 읽는 건 F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뺐다 이렇게만 읽어내시면 되지만 정확하게 해석하시라 그랬죠. 누가 얼마일 때? X가 A 플러스 델타 X일 때. 그렇지. 다음 누가 얼마일 때? X가 A일 때 함수가. 따라 합시다. 그걸 안 따라하고 가만히 있어서 뭐해? 결국에 또 나중에 막힐걸. 다시 누가 어떨 때? X가 A 플러스 델타 X일 때 함수가. 다음 누가 얼마일 때?
x가 a일 때 함수값 그렇지. 그러면 함수값이라는 건 x값, y값. y값 y값끼리 뺐으니까 둘 모두 무슨 값끼리 빼야 돼? x값끼리 빼야 돼. 맞아, 틀려. 그럼 뭐 빼기 뭐가 만들어져야 되고 a 플러스 델타 x에서 뭘 빼다? a를 빼다. 그걸 암산 때렸더니 뭐만 남아? a만, 델타 x만 남아. 표현 됐지요? 다음. 근데 이 델타 x 표현 말고 우리는 어떤 표현도 쓸 수 있다 그랬냐면 문제에서 누구 표현을? h 표현. 다시 누구 표현 쓴다 그랬어? h 표현 쓴다 그랬지.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큰 수의 법칙 할 때 n분의 x 마이너스 p가 누구보다? h보다 작은 뭐가? 확률이 얼마? 예. 됐냐 안 됐냐? 그때 요 h가 아주 작은 양수라고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만 그냥 적어주고 했잖아. 그 h가 여기 쓰이는 그 h랑 동일한 거야. 미분계수일 때 쓰이는 거. 표현 이해 갔지요? 어쨌든 그래서 연어무식기에서 델타 x 델타 x 하면 힘드니까 얘를 델타 x가 아니라 h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fa 더하기 h에서 f모를 a를 뺐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a 플러스 에헤이 또 안 따라하네. 시작. x가 a 플러스 h일 때 함수값에서 x가 a일 때 함수값일 때 그러면 분모는 뭐 빼기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걸 암산 때리면 뭘로? h로 표현이 될 거고요.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미분계수라는 표현은 미분계수 같은 표현은 무슨 변화율? 수능 변화율 또 수능 기울기 그렇지. 얘네가 다 같은 표현이고 뭐 여기다 좀 더 추가하면 나중에 저 뒤에서 한번 배우긴 하겠지만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뭐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속도. 저건 따로 안 적어드렸어요. 순간 변화율. 얘네 셋이 우리가 같은 표현이었는데 미분계수. 이때 이 순간 변화율이 뭐랑 같은 표현인 거냐면 속도와 같은 표현인 거예요. 물체의 움직임에서. 표현 이해갔죠? 운동에서는 그렇게 같은 표현으로 익히시면 돼요. 어쨌든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는 이때 여기처럼 주어진 이 함수 fx 그래프에서 이 x 변화량 이렇게 나와 있는 기울기에서 요 나와 있는 x 변화량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점점점 뭐 하겠다라는 거야? 줄이겠다라는 거야. 그럼 x 변화량을 줄이면 y 변화량도 당연히 줄어 안 줄어? 줄어요. 줄지요?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x 변화량을 더 줄입니다. 그럼 y 변화량도 당연히 뭐 할 거야? 줄겠지?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x 변화량을 얼마에 가깝게 줄이게 된다면 제로에 가깝게 줄이게 되면 됐어 안 됐어? 그럼 y 변화량도 제로에 가깝게 줄 것이고 그때에는 이 지금 함수 그래프의 무슨 선의 모양으로 접선의 무슨 모양으로 기울기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우리가 표현한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계수 정의식은 x 변화량을 얼마에 가깝게 줄였을 때 0에 가깝게 줄여 그때 x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요 놈의식기가 얼마에? 제로에 가깝게 준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다음 요 놈의식기를 표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뺐어. 그럼 평균 변화를 만들려면 분모는 뭐에서 못 빼야 돼?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빼 그렇지. 그럼 뭐만 남아? 델타 x 남고 그때 요 새끼에서 이 델타 x가 또 얼마에 가깝게 줄면 0에 가깝게 줄 때고요. 다음 놈의식기에서는 f a 플러스 h에서 fa를 빼. 그럼 분모는 못 빼기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h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여기 분모는 뭐? h만 하고 그때 누구를? h를 얼마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줄이게 된다면 이놈을 x가 얼마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a인 점에서 그걸 우리는 f 프라임 뭐라고 정의한다?
A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를 우리는 읽을 땐 F'A지만 해석을 할 때는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A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정의한다고 배웠었고요. 됐니? 계속 공식시험 봤다 보니까. 그랬을 때 하나 계속해서 익히셔야 될 건 이 표현이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X 변화량을 얼마에 가깝게 줄여내게 되면 그러면 분모 얼마에 가깝게 줄어? 그럼 분자는 얼마에 가깝게 줄어? 그 아주 작은 0에 가깝게 줄어드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얘를 읽으실 때는 고등학교 때는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상관없긴 한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dx d의 y. 다시 어떻게 읽으라고? dx dy 됐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dx dy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 의란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이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dx dy 됐니? 그래서 그 얘기는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dx분의 dy가 아니라 dx d의 y. 원칙은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같은 표현은 함수로 표현하면 y랑 누구랑 똑같은 거니까 fx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돼.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내면 돼? 시작. dx dy fx 그렇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건 얘는 문자 누구를 y라는 놈을 변수 누구에 대해서 x로 뭐하는 거다? 미분한 식이다. 표현 이해갔니? 왜 얘를 이렇게 쓰면 나중에 여기 변수가 x가 아니라 t 쓰일 때도 있고 y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현 자체를 그대로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죠? 요거까지 같이 익혀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미분계수로 고치는 연습을 했었고 자, 어떤 함수 fx하고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어진 식을 미분계수로 고쳐라. x가 3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됐니? 리미트 나왔어. 그럼 뭐부터 떠올리시고 항상 극한부터 떠올리고 극한이니까 당연히 뭐 하기는 꼴 확인을 해야 되겠지? 왜 수렴하는 꼴은 없는 거니까. 그럼 분모 어디에 가까워져? 0 분자도 어디에 가까워져? 0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모분의 모꼴이라면 0분의 0꼴은 어디까지 확장해라? 미분계수까지 확장해라. 그때 미분계수를 볼 때는 누구부터 보고 가는 거라고? 분모부터 분자부터 분자부터 보고 가라고. 다시 뭐부터 보고 가라고? 분자부터. 그러면 fx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x일 때 함수값 그렇지. f3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3일 때 함수값 그 둘을 뺀 거니까 무슨 변화량을 의미해? y 변화량을 의미해. 그럼 분모는 무슨 변화량이 왔을 때? x 변화량이 왔을 때 미분계수가 되겠지? 그럼 x 변화량 못 빼기 뭐 만들어줘야 돼? x 빼기 3 그래서 봤더니 미분계수 만들어졌어. 근데 x 얼마로 가? 3으로 가니까 이 fx가 얼마에 가까워져? f? 3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 미분계수 고치면 뭐라고? 시작!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극한입니다. 쳐다보니까 요놈의 식기가 현재 요놈의 극한이야?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 뭐부터 확인을? 꼴부터 확인해야겠죠? 분모 어디로? 분자 어디로? 0으로 그럼 뭐분의 뭐꼴? 0분의 0꼴 그럼 어디까지 확장? 미분계수 됐냐 안 됐냐? 그럼 누구부터? 분자부터 뭐라 그랬어? 자, 분자 해석하시면 시작.
x가 x제곱일 때 함수값에서 어? x가 1일 때 함수값을 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분 뭐는 뭐 빼기 뭐 만들어야 되니? x제곱 빼기 1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근데 그놈이 현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미분계수식을 뭐 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못 빼기 뭐를 먼저 만들고 x제곱 빼기 얼마? 1을 만들고 식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곱하기 얼마 들어갈 것이고 x제곱 빼기 1 그렇지. 이놈 들어가고요. 다음 분자 부분은 우리가 얘 변한 거 아니니까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될 것이고 다음에 요놈이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을 때 요놈의 식기가 1로 되면서 이게 g 얼마에 가까워지니까 1에 가까워지니까 이놈의 식기는 리미트 받아가지고 뭐라고 바뀌어? g 프라임 얼마? 1로 바뀌게 되겠지? 다음 요놈도 0분의 0꼴의 극한값이니까 인수분해 되면서 뭐만 남아? x-1 남겠네? 근데 x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마이너스 2로 갈 거고요. 둘을 뭐 해라?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요게 기본 틀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해석하는 습관들이라고 얘기했었죠. 됐냐 안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문제풀이만 좀 하고 오늘 바로 끝을 좀 내지요. 자, 한번 다 된 것 같으니까 질문 한번 받아봅시다. 미분계수 안 되시는 거는 바로바로 얘기하시고요. 자, 78페이지 질문 없고 79페이지 질문 없니? 자, 하나만 더 갑시다. 함수 fx 403번입니다. 미안. 자, 403번이요. 함수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렇지. 다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야.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1에서 3까지 1부터 3까지 변할 때 뭐하고? 평균 변화를 평균 변화율 같은 표현은 기울기 기울기와 다음에 x는 얼마에서의? C에서 C에서의 무엇이? 미분계수 미분계수 같은 표현은 순간 변화율 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됐니?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그럼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거 아마 노트에 한번 정리해 드렸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fx라는 얘가 몇 차 함수가 좁고 2차 함수 유일하게 2차일 때만 된다잉. 3차나 4차는 안 돼. 다시 몇 차일 때만 된다고? 2차일 때만 돼. 그러면 요놈의 식기가 이렇게 x가 a인 지점에서 x가 b인 지점까지 해서 지나는 기울기가 있겠지. 맞아 틀려. 얘와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있으려면 기울기가 같으면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으면 다시 평행한 뭐를 찾으면 접선을 찾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가 싹갔어? 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x의 값이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xc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면 여기가 x 얼마인 지점이 되는 거야? c인 지점이 되겠지? 그랬을 때 이 c는 a와 b의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몇 차 함수일 때만? 2차 함수 그렇지.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놓고 푸시는 겁니다. 다시 몇 차 함수일 때? 2차 함수일 때는. 표현이 이해갔어? 요거 지금 빨리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얘는 공식처럼 바로 풀어내는 거야. 이걸 굳이 다시 확인하시는, 풀어내시는 게 아니라. 했니? 아마 중간 아니면 뒤쪽에 따로 정리해드렸을 겁니다. 2차 함수 쪽에서. 그래서 주어진 C의 값은 그러면 당연히 1과 3의 무슨 점이 될 테니까? 중점이 될 테니까. 그럼 얼마? 2 그렇지. 됐어 안 됐어? 얘는 공식처럼 빨리 풀어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몇 차 함수일 때? 2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일 때야. 됐니?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계산해가지고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후딱 지금처럼 풀어내셔야 돼요. 자, 다 되셨으면 80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81페이지 질문. 없으면 82페이지 질문. 미분계수 82쪽 오케이. 없으면 83페이지 질문. 오케이. 없으면 84페이지 질문. 거의 없으시면 85페이지 질문. 미분계수 표현 보니까 얼추 다들 기억 잘 나지요? 이거 푸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는 85페이지까지입니다. 클리닉 교재 좀 한번 확인해 볼까? 오늘 숙제가 30까지였지? 30. 사이값 정리 빼고 하라 그랬지? 뭐 오늘 다 나갔으니까. 오늘 클리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클리닉 확인 다 받으신 분은 다음 시간 클리닉을 어디까지 할 거냐면 44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다시 클리닉 몇 페이지까지? 그렇지. 44까지 할 테니까 보고 아마 양이 조금 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참, 토요일 날 미분계수 시험 봅니다. 됐니? 10시까지야?